예, 북한이 ICBM에 탑재할 핵탄두 소형화에 성공했다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 미국의 괌 기지에 대한 포위 사격을 검토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위협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김용현 동국대 교수, 양욱 한국국방안보 포럼 수석 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북한에 있던 ICBM 발사에 국제사회가 이제 우려를 표하면서 제재안까지 마련을 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부대죠. 전략군이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런 위협을 했습니다. 괌의 미군 기지에 대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 화성 12로 포위 공격하는 작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네. 굉장히 문구 자체가 굉장히 위협적이고 살벌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네네. 김 교수 생각에 이렇게 나온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어디 있다고 보세요? 일단은 지금 국제정치적 차원에서 보면 북한의 ICBM급 발사 이후에 예.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유엔 결의안을 실제 통과를 시켰습니다. 예. 237 하나호가 통과가 됐는데 예. 그 결의안 자체가 워낙 세게 지금 북한을 압박하는 그런 내용들이다. 예. 우선 이제 거기에 대한 북한의 반발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괌 기지가 갖고 있는 특징이 몇 가지 있습니다. 미군의 해군 공군력이 전략적으로 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예. 방어 또는 공격할 때 거점이 어디냐 그러면 괌입니다. 예. 그러니까 미국 해군력 7함대가 거기에 모항이고 또 미국 공군력 이번에 어제 왔던 이제 그 B1B 예. 그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그 전략 폭격기도 예. 거기가 그 출발할 수 있는 기지입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북한으로서는 미국에 끌려가지 않겠다, 미국에 맞서겠다 예. 예. 이런 차원에서 예. 우선은 강하게 자신들의 입장을 말로써 예. 표시했다, 검토하겠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아직까지는 행동으로 갔다기보다는 그런 것을 북한이 카드를 쥐고 있다는 것을 예. 보여주는 이런 행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장 같습니다. 의원님, 여기서 말하는 화성 12 지난번 5월 달에 김정은이 참관하고 나서 시험 발사했던 그거 맞죠? 탄도미사일. 네, 정확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새 정부가 들어선 지 4일 만인 예. 5월 14일에 처음 발사했던 게 화성 10입니다. 예. 근데 이게 알고 보면요, 이게 4월에 이미 3차례나 시험 발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소위 이제 이런 풀 레인지 전 예. 사거리를 다 쏜 게 아니라 예. 단계 쏴서 다 저걸 했고, 그때 보면 김정은이 다 하나하나 참관했던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왜 굳이 화성 11을 가지고 예, 맞습니다. 공격을 하냐, 이게 예, 궁금할 예. 수밖에 없는데요. 예. 원래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괌까지 한 3,500km 정도면 무수단으로 공격할 것이다. 그다음에 무수단 뭐 작년에 시험 봐서 성공도 예, 했고요. 예. 근데 왜 화성 10이냐라고 볼 것 같으면요. 예. 일단은 괌에는 이런 미사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서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사드가 있죠. 사드가 보통 이제 막을 수 있는 속도가 최대 속도가 마하 한 14 정도로 이제 보통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 화성 12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게 거의 ICBM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예. 여기 화성 12에다가 단을 한 단만 더 올린 게 화성 14고요. 화성 12 같은 경우는 뭐 의견은 분분하지만 4,800에서 6,000km 정도 사거리가 된다고 평가를 합니다. 예.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먼 거리의 건데 이걸 왜 쏘냐 하면은 얘가 마하 20 정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소위 사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라는 예. 판단을 갖고 지금 이제 북한이 접근을 하고 있는 건데, 예.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사드도 성능이 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 예.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어떤 코스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예. 요격하기 굉장히 좀 이상적인 위치에 예. 있기 때문에 예. 뭐 사실은 이것을 뭐 예를 들어서 사드의 방어막을 북한이 돌파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포위 사격이라는 거는 한 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포위 사격이라고 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괌이 섬이 있으면 이렇게 예. 둥그렇게 약간 있지 않습니까? 예. 말편처럼 넓게. 근데 여기에 근처 바다를 둘러싸면서 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도의 정확도를 가질 수 있나 보죠. 근데 사실은 정확도는 자신을 못하죠. 왜냐하면 이게 어쨌거나 탄도 미사일이고 북한이 나름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하고 성능이 올라갔다고는 하지만은 그래도 수 킬로미터 정도의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북한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공격을 하려면은 이제 일단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곳을 중심으로 해서 쏴야 되고, 그 다음에 만에 하나 그게 또 지나가는 배에 맞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번 화성 14처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대기권 안으로 들어왔을 때 공중에서 폭발시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공격은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북한이 안전 조치를 취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명백하게 미국에 대한 군사적 공격으로 인식이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미국한테 우리를 때려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북한이 지금 말은 세게 하고 있지만은 만에 하나 이런 행동을 펼쳤을 때는 그야말로 미국의 어떤 공격을 감수해야 될 거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전면전으로 갈 수 있다. 그런 네. 가능성도 있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더 큰 걱정은 이 워싱턴 포스트가 확인해 준 거 있잖아요. 네네. ICBM급 미사일에 탑재할 소형 탄두 개발에 성공했다. 사실은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런 판단을 미국 군사 당국이 하지 않았거든요. 네. 판단이 바뀌었다. 그럼 이런 판단을 내린 분명한 근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핵탄두 소형화 성공은 굉장한 위협, 정말 문제거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핵 개발의 고도화를 우리가 예. 이야기할 때 하나는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 예, 규격화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아주 작은, 그러니까 크기가 작은 핵폭탄을 만들었느냐. 예, 예. 왜냐하면 이것은 ICBM에 탑재하기 위해서는 500kg에서 1톤 미만으로 예, 예. 핵탄두를 줄여야 됩니다. 크기를 줄여야 되고 양도 줄여야 되고 이렇게 본다면 그것이 이제 북한의 핵 고도화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파트가 되는 거고 예,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ICBM급 미사일이 북한이 최대한의 탄착 지점을 형성하는 그런 대기권 그 돌파 능력을 갖고 있는 이것이 확보되느냐 이게 예. 두 가지가 결합되어야 아, 북한의 핵 고도화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보면 이번에 그 미국 언론 워싱턴 포스트의 보도 같은 경우는 예. 결국 북한이 이제 그 ICBM급에 탑재할 수 있는 소형 핵폭탄을 만들었다는 예. 이야기인데 지난번 5차 핵실험 때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북한이 소형화를 달성했고 경량화도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규격화도 달성했다. 이런 이야기를 북한이 스스로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스스로 한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신뢰하느냐 하는 문제가 그동안은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 이제는 워싱턴 포스트의 이런 보도를 우리가 액면 그대로 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예. 그러나 북한의 소형화라고 하는 또 경량화라고 하는 이 부분에 매우 근접한 것 아니냐. 예. 이것을 우리가 이 정도 수준에서 놓고 북한 핵 문제에 지금 접근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하는 예. 그런 차원에서의 보도라고 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한 말씀 더 추가로 드리면은요, 예. 이 워싱턴 포스트 보도가요, 그냥 자기네들이 어떤 언론이 판단을 한 게 아니라 네. 그 미국의 DIA라고 해서 국방정보국에서 나온 맞습니다. 보고서를 예. 판단을 해서 한 것이고요. 예, 예. 근데 사실 이것도 되게 웃긴 것이요, 이미 DIA는 몇 년 전에, 수년 전에 북한이 핵을 소형화 경량화 했다라는 판단을 이미 수년 전에 내렸습니다. 근데 그때는 왜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왜 문제가 되느냐? 그때 바라본 거는 소위 이제 스커드나 뭐 예를 들어서 무수단 이거는 솔직히 미국의 입장에서는 자국 본토에 대한 예.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크게 강조가 안 됐었는데 자 이제 그 화성 14라는 ICBM이 나오고 미국 본토 공격이 되는데 예. 그 ICBM에도 표준화 규격화에 따라서 그냥 장착만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이게 또 의미하는 함의는 뭐냐면은요. 자, 그럼 이게 소형화, 경량화돼서 표준화, 규격화되고 양산돼서 장착이 된다. 그럼 북한은 핵을 보유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요, 여태까지는 북한이 핵 보유국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과 전쟁을 하거나 할 때 핵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핵 보유국이 되면은 이제는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핵 공격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예,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한 얘기고 북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무겁게 받아들여야 예.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보도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 것이다. 굉장히 격한 반응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서울 수도 불바다 이런 뭐 북한 측 논평이 나왔지 네, 않습니까? 최근에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똑같은 수준의 수위의 발언을 한 것 같아요. 미국 대통령 입에서 이런 화염과 분노 저는 처음 들어봤습니다. 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굉장히 감정 싸움까지 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선은 이제 말 대 말의 예. 삿바 싸움이 지금 상당히 격화되고 예, 있다. 예, 예.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곧 행동으로 그렇게 갈 것이냐는 부분은 지금은 조금 그것까지 보는 것은 좀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인 것 같고요. 예.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입장 표명과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이 표현하는 또 입장 표명 예.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고 예. 기본적으로 미국은 북한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이고 예. 북한도 미국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의지이고 예. 이런 것이 현재는 지금 강하게 지금 맞서고 있다. 다만 이제 이렇게 해서 계속 가면서 8월 유기설 우리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이 파국으로 가는 것이냐는 부분은 예. 그것은 좀 더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엔 또 중국이라고 하는 행위자도 있고 또 한국도 행위자가 있고 예. 얼마 전에 그 미국 쪽에서
그 만약에 한반도에서 그런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한다면 북한과 한국이 접하고 있는 한국에서의 어떤 상황이지 미국과는 좀 무관한 거 아니냐 이런 예. 이야기들도 좀 일부 나왔지만 예. 결국 어쨌든 지금의 국면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다 포함한 이런 여러 가지 국가들의 전체적인 입장들을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들이 나왔다고 해서 거기에 우리가 지금 반응하거나 예. 거기에 또 그것을 그대로 믿거나 받아들이거나 하는 이 부분은 저는 상당히 좀 오도된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예.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핵 억지력을 갖춰야 된다 이런 주장이 이제 예. 한국 내에서 나오고 있고요. 예. 야당 쪽에서는 전술핵 얘기도 나옵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걱정되는 부분, 뭐 다른 국민도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북한과 미국이 서로 저렇게 강대강으로 나가는 상황에서 한국이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느냐. 예. 굉장히 답답할 수도 있고요. 예. 최악의 상황에 미국이 더 앞서간다면 그쵸. 이제 미국 쪽에 자제를 요청하는 그런 상황까지 벌어지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이게 언제나 동맹에서 가장 큰 예. 위험이 이제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반기와 연로의 위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뭐냐면은 동맹국이 있는데 이제 힘센 국가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를 지켜줘야 되는데 예. 안 지켜주고 그냥 나가 떨어져 버리는 게 우리 소위 반기의 위험이라는 거고 연로의 위험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쟁 안 하고 싶은데 갑자기 때려버려서 전쟁 상황이 돼버리면 거기 끌려 들어가는 거. 예, 예. 이런 것들이 늘상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북한이 핵 개발하고 해서 예를 들어서 뭐 워싱턴과 서울을 교환할 거냐, 그래서 우리가 버려질 거다라는 걱정을 이제 과거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예. 막상 지금 트럼프 행정부가 되고 까보니 이게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서 미국이 공격을 해버리면 어떡할 거냐, 지금 이런 걱정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서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당연히 자국의 이익이라든가 혹은 그 자국 국민의 보호를 위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행동이 지금 반드시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군사 행동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 만약에 일반 평화협정일 경우는 되려 어떠냐, 이 부분도 예. 더 큰 문제라고 보는 예, 것이요. 예, 예. 평화협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닌데 이 과정에서 잘못하면은 우리 자체가 어떤 안보적으로 굉장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소위 야당에서 이제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예, 예. 뭐 이런 핵무장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이제 결국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 지금 정부가 뭐 이전 정부 때부터 세워온 거긴 하지만은 얘기하는 것이 북핵을 막는 게 뭐 소위 한국형 삼축체제를 막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사실은 좀 약간 어느 기반이 근본적인 기반은 뭐냐면 미국이 소위 확장 억제를 통해서 핵우산을 제공해 주는 상태에서 플러스 알파 노력으로 비핵 수단으로 핵을 막겠다라는 게 삼축체제인데 근데 여기서 만약에 한미 동맹이라는 부분 자체가 만약에 약해진다.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북미 간의 예. 평화협정에 의해서 뭐 미군 떠나고 뭐 예를 들어서 핵우산 자체가 걷어져 나간다. 그러면은 그야말로 우리는 비핵 수단만 갖고 핵을 막게 되는 이런 상황에 맞을 수가 있다. 예. 그러니 전술핵과 이런 어떤 혹은 이게 안 되면은 핵 개발을 해야 된다는 소리가 사실 그래서 나오는 거고요. 예, 예. 사실 이게 안보적인 논리상 너무나 타당한 얘기입니다. 예. 근데 다만 이제 그런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러면 당장 뭐 미국하고 북한하고 뭐 협정하고 한국을 미국이 버릴 거냐? 예, 예.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한국이란 나라가 미국이나 혹은 전 세계로 봤을 때 그렇게 가치 없는 나라가 아니라는 데 있다고 알겠습니다. 봅니다. 자. 그 부분을 이제 현 정부가 잘 해주실 거라고 저는 이제 교수님, 기대를 하는 지금 거죠. 북한이 네. 굉장히 위험한 줄다리기, 줄 위에 서 있다, 그렇죠. 뭐 이렇게 지금 뭐 현재 돼 있다고 봐도 될 것 네, 같고요. 그렇습니다. 줄다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필리핀에 있었던 ARF 아시안 지역안보 포럼 외무장관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네. 거기서 뭐 왕따 신세 비슷하게 했다,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다 이런 이제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의장 규탄 선명이 나왔는데 북한이 요구했던 그런 주장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강화된 내용이 나왔다는데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같은 북한의 어떤 태도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국제사회 여론 자체가 예.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싸늘하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이번 ARF 같은 경우는 예, 예. 27개국의 외무장관들이 모이는 회담이고 예, 예. 동남아시아, 그다음에 주변 국가, 또 미국, 중국, 또 러시아까지 예. 다 포함된 예. 그런 주요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 모이는 그런 ARF이기 때문에 예. 상당한 우리가 그 주목을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 남북 외교 당국자 간의 만남은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ARF에서 북한의 ICBM급 발사에 대한 국제사회의 분위기 이런 예. 것들은 북한에 전달이 됐다, 우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결국 북한으로서는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그 ICBM 발사나 또는 예. 오늘 지금 엊그저께 나오는 이런 일련의 강경 입장이 예. 결코 환영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갔을 때 오히려 북한을 고립시키고 예. 북한에 대해서 중국도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다만 이제 중국의 어떤 전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북한을 안고 가는 것인데 예. 이런 부분들에서 북한이 좀 더 이번 ARF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어떤 북한에 대한 시선을 예. 객관적으로 좀 인식하는 계기가 되기를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상황이 좀 좋지 않다. 우리 군이나 뭐 정부에서도 좀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자, 이 질문 드리고 좀 마무리할까요? 공관병 갑질 의혹으로 형사 입건된 박찬주 대장 새벽에 조사를 마치고 귀가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죠. 지난해 한민구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직후에 부인에게 호통을 치고 따로 살았다. 일정 예. 기간을. 예. 그만큼 뭐 자숙하라는 걸 이제 부인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쳐지지 않은 것 같죠. 지금 상황을 보니까. 자, 지금 공관 등 5건에 대해서 압수수색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건데 예. 이 사건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될 것 같습니까? 뭐 일단은 그 진실관계를 규명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 정말 이 발표대로 혹은 이제 이 고발대로 예. 정말 이러한 행위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이것은 절대 용서될 수가 없는 행위고요. 예. 근데 다만 그 책임 여부는 확실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정말 그 주장하는 것처럼 이 박찬주 대장이 직접 이러한 행위, 가혹 행위에 관여를 했느냐, 관여했다고 한다면 이건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예. 관여하지 않고 부인의 어떤 혼자 판단이었다고 한다면 예. 도덕적인 비난은 충분히 할 수 있으나 그것만 갖고 어떤 범죄화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예. 저는 이런 상황일수록 차분하게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잘못한 거 있으면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해서 군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중요하다. 예. 저는 대부분의 우리 군인들이 어떤 이 지휘관들이 이렇지 않다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좀 이해를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교수님. 사실 이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부인뿐만 아니라 예. 박찬주 대장에 대한 사법적인 부분이랄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예. 정리해서 이번 결과를 내놓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의 각 공관이랄지 이런 예. 데에서 꼭 군뿐만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 사회적인 예. 차원에서의 가불 관계를 좀 더 정상화시키는 예.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통령도 그런 지시를 했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영현 동국대 교수,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